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바일 투표가 금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 당내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전에 후보들이 이제 자중해야 한다, 입을 모아서 말을 하긴 하는데 밤이 되면 또 토론회에서는 입에서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도 토론회에 있다고 하는데 후보들이 입에 주목해 보시고요. 어제 상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일극 체제인 민주당과 다릅니다. 민주적 토론과 치열한 경쟁으로 뜻과 힘을 모으고 이견을 조정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도 되고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도부로의 전략적 결단을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입이 리스크다 이런 말투. 거기에다가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역시 입이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 발단은 오전에 있었던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한동훈 후보 입에서 나왔어요. 이걸 보고 이제 즉흥적이다 아니다 미리 준비했다 얘기 있던데 김대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후보가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함이 상대에 대한 빈정거림이나 아니면 야유, 그리고 상대를 좀 약간 얕보거나 우수히 여기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할 때 그거를 관전하는 그 당원이나 일반인들은 저거는 도대체 기본이 돼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약간 머리를 좀 갸웃거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낳게 되는데 어제 그저께 있었던 CBS의 이 토론이 그런 전형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자기 머릿속에 상대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그 발언의 맥락, 그리고 장점과 약점, 허점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대화의 맥락 속에서 갑자기 당신이 나에게 공소를 취소해달라 혹은 공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지 않았느냐, 부탁하지 이런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걸려있는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의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이 전대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상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공략 포인트들을 다 머릿속에 입력해 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입력 포인트가 사실은 어떤 공감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선악이나 아니면 검사의 관성대로 유무죄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본다고 하면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이거는 우리 당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골격을 형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메인스트림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결이 너무 달라도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어대한이 그나마도 지속돼 왔는데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버텨왔는데 이 토론회에서 한동훈의 발언, 즉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맞섰던 그 상황은 사실은 당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게 기본적인 기류인데 그것에 대한 공감이 없이 그것을 마치 부정한 청탁인 것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일단의 당원들이 좀 어대한해서 이탈하거나 예. 심지어는 투표에 참여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은 어제 있었던 킨텍스에서의 마지막 그 합동 연설회에서는 그 군중의 상당 부분을 역시나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차지했었단 말이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며칠 행간에 과연 당원들의 분위기가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1차에서 끝날 것 같았던 분위기가 결선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약간 전이되고 있는 그런 양상은 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안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다.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느껴진다. 균열이 느껴진다. 요 얘기를 그래서- 하신 네네. 분은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늘고는 있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한 후보의 대응을 이었습니다. 점심에 올린 이제 SNS를 봤더니 신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쓰긴 했는데 5년 전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 부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또 야당이 이제 먹잇감 준 거 아니냐 보수 언론의 평가도 있었고. 네, 뭐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진흙탕 전대를 넘어서서 자해 전대, 자폭 전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서로 간에 막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말싸움 뭐 이런 거는 뭐 예전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한동훈 그 후보가 이번에 한 발언은 매우 큰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건 사건의 맥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막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말 법치주의 잘 지키면서 운영을 했느냐, 뭐 그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결국은 이제 기소를 하고 그 체포영장이 그 불구속이 네. 되면서 구속이 안 그러고 난 됐죠. 다음에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패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선거법 패스트트랙 태우려고 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거세게 몸으로 맞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국회법 위반하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을 받아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이 기소가 됐거든요. 지금 4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검사한테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 그 한동훈한테 청탁을 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불기소 청탁을 했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한 겁니다. 맞대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경원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도 거기 기소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검사 한동훈한테 만약에 청탁을 했다고 하면 이건 청탁금지법에 위법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냥 지금까지 넘어왔다는 거를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서 그냥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전대 시작할 때는 물론 어대한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지난 선거의 참패 원인이 제공자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당정 관계를 좀 수평적으로 바꾸고 보수진영 정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좀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뭔가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친윤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전국 한가운데로 문자 공개하면서 확 끌어들이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지지세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차라리 가만뒀으면 될 텐데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위기로 그대로 이렇게 갔으면은 어찌 보면 1차 투표에서 과반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 내부의 문제를 폭로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치부가 있는 집단이에요 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전 당원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구나.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걸 넘어서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 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부터 투표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막판에 당원들의 표심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과반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발언이 그 과반의 턱걸이를 오히려 과반을 깨트리는 쪽으로 몰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제 뭐 네. 반론 아닌 반론을 하자면